자, 우선 워싱턴으로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한면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말았네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난 네. 해 중반부터 여름부터 나왔던 자진 사퇴설 또는 경질설 그리고 계속된 그 불편한 동거 예견된 이혼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합의 이혼 없이 아주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네.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상당히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젯밤에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하루 단축해서 귀국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그 통보를 받고 귀국한 거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함께 해임 통보를 받은 차관, 국무부 차관에 따르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네. 달리 말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신이 경질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동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44분쯤에 그 트위터에 올라왔거든요. 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우리의 차기 국무장관이 될 것이다. 아하. 라면서 아주 환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땡큐 렉스. 네. 딱 이 아주 간단한 말이 간단하네. 한마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알고 자신이 경질됐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네네. 이런 그 참 헤어져도 이렇게 헤어진 거는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글쎄 아무튼 말이죠. 아주 네. 오래된 그 사퇴설이나 또 경질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자진 사퇴를 할 것처럼 얘기하면은 만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도 뭐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신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붙잡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그야말로 이번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한 2달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제 수시간 만에 국무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그 동부 시각으로 정오에 뭐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에어포스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존 켈리 비서실장도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틸러슨 국무장관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오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존 켈리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트럼프 대통령이란 트럼프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참 대단하네요. 심지어는 땡큐 소리 전혀 없이 자신은 이제 오늘 저녁 오늘의 오늘 날짜로 부장관 셜리번 부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네. 국무장관은 3월 31일자로 끝나게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부 직원들에게 오히려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상당히 뭐 외교사령탑 이 국무장관 하면 그야말로 선임장관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14개월 만에 끝났다는 데서는 상당히 이제 파장과 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달랐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했고요. 잘 아시는 대로 뭐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이란 정책 뭐 곳곳에서 다 이제 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 간의 이러한 그 파국은 결국은 서로 존중을 하거나 또는 그 주파수도 안 맞았고 서로 이제 상대방을 너무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것이 결국은 오늘의 파국을 가져왔다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해 여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출범하자마자 외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을 이제 그 엑손모빌의 회장에서 끌어다가 썼지 않습니까? 네.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국무부 예산은 36%를 깎아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부 개혁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국무부 개혁을 아마 주문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는 국무부 외교관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시니어 외교관들이 2,000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틸러슨 국무장관도 오히려 힘없는 장관이 오고 예산도 깎이고 자신들이 일할 수도 없는 또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뭐 존중받지 못하는 네. 힘없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국무부가
거의 그 몰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게 그 좋아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속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퇴 소리 계속 나왔던 것인데 네. 이때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거의 같은 운명공동체처럼 해서 아마 만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년은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그 대북 정책을 놓고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공개 면박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트위터를 통해서 렉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와서 지금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는 그런 물론 사태 변화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순방 중에 아주 철저히 왕따 소외됐습니다. 네네.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해서 그 성사시키는데 후임자인 지금 마이크 폼페오 CIA로부터 이제 그 정보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도를 했지 국무부 쪽에서는 장관조차도 모르게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 아프리카 순방 중에서도 문제가 됐고 누가 봐도 다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였고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교 라인이 배제된 것은 지금 비단 그 미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참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요. 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그 역사적인 무대를 마련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지금 한 명도 따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이른바 잘리는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들어와서 16일 날 그 회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한미회장을. 그런데 얼마나 지금 외교 라인이 양쪽에서 왕따당하고 배제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모두 그 외교 라인은 그 발칵 뒤집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주파수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른 틸러슨 오고 어떻게 김정은과 첫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격적으로 오늘 경질 타이밍을 잡고 그것도 미리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트윗을 통해서 결별 통보를 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결국 후임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잘 아시는 대로 거의 매일 정보 브리핑을 하는데 이 양반이 아주 정말로 간단 명료하거나 아주 그 입맛에 맞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이제 상당히 그 브리핑을 또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 사안뿐만 아니라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무장관 기용설이 나왔을 때도 왜 이것이 다시 수그러들었냐면은 그러한 브리핑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를 계속 CIA 국장으로 일일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류를 제자리에 앉혀놨던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백악관에 누가 남겠습니까? 네, 지금 이번 주에도 5명이 또 나아갔고요. 지금도 벌써 잘 아시는 대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아마 이달 말이나 4월 초에는 물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존 켈리 비서실장도 아무래도 또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되면 지금 그 국무장관 당초 국무장관의 그 사태가 왜 만류가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켈리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나마 그동안의 경륜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 이제 어르신들의 그 모임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었는데 이쪽에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은 정말로 이것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틸러슨 전 장관과 또 이 폼페이오 지명자 이게 완전히 입장도 그렇고 스타일도 완전히 판이한데 이 어떤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에서도 일대 변화가 또 불가피해지고 있고요. 또 대북 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 또 대외 정책에서도 당연히 상당한 변화가 분명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틸러슨 국무장관은
본인이 공직이나 그 외계 경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국무장관으로서는 상당히 거의 유일한 그 대화파 아니었겠느냐 이런 그 얘기를 들었고요. 대북 정책에서도 이른바 포노 정책, 리즘 체인지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의 붕괴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 이런 통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38선 이북으로는 북한에 이제 미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포노 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대로 이제 아직도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런 대화 정책은 일단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폼페이오 그 CIA 국장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 포인트 출신 미육사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오래 있지는 않고 육군 대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연방 하원의원 캔사스에서 3선, 4선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바로 CIA 국장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강점이 상당히 아주 대통령이나 자신이 누군가의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매우 빠르게 캐치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맛에 맞는 거는 이제 아부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또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간단 명료하거나 또 이제 강경 매파답게 티파티 출신이니까 강경 매파답게 그런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아주 합당하고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온 그런 측근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무부에서는 당연히 실세 장관이 오면은 좀 낫죠. 낫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무부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참담하게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이제 안 좋은 마음은 있겠지만 결국은 국무부가 너무 몰락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또 실세 측근 장관이 오면은 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북 정책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무장관은 역시 주된 인물은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교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이제 CIA 국장으로서의 이제 발언은 좀 상당히 강경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북한의 위험한 핵무기와 김정은과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 떼어놔야 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북한의 핵무기를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쓰려는 지도자가 더 사악하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은 김정은 지도자 교체론을까지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 매파로 꼽혀왔는데 CIA 국장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또 심지어는 중국과 지도자 교체, 북한 지도자 교체까지 아마 공작을 염두에도 두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만은 국무장관으로서는 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당한 변화도 오지만은 그래도 역시 대북 정책 같은 것도 국무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에서는 한 가지 이제 우려와 이제 또 이제 기대가 나오신 동시에 이제 교차되는 것은 우려는 너무 강경 매파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이 다 둘러싸이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폼페이오 CIA 국장으로서 보여준 그런 매파적인 그런 정책이 대북 정책으로 그대로 또 투영돼서 강경 일변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아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2달 후면 열리게 되겠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좀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영향을 볼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파이고 온건파로 분류됐지만 너무
공직 경험도 또 외교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외교장관으로서 이제 외교를 주도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뜻과 그렇게 이제 그것을 미리 간파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고 또 본인이 그런 그 외교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이 이제 공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을 금방 알아차려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 협상에 들어가고 이럴 때도 상당히 그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을 이제 미 언론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제 우선은 마이크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지명자의 그 중요한 것이 어댑터라고 하거든요. 어댑터. 그러니까 적응을 아주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육사 출신이고 군인도 했고 그렇지만 하버드 로스쿨 나온 변호사이기도 하고 연방 하원의원도 하고 CIA 국장도 했지만 CIA 국장 했다가 국무장관으로 오면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빨리 적응하는 것은 어댑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강경 매파로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그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강경일병도 즉 지도자 교체까지 얘기했던 그런 매파의 그 주장을 국무장관에 대해서 그대로 펴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으로 해서 저쪽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 나오니까 즉각 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바로 폼페이오도 즉각 따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이른바 환상의 호흡을 맞아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가 있고요. 북한에서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강경매파 또 최고 조름의 뭐 교체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른바 그 마음을 쫓아서 바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측근이 주도하고 틸러슨이 나오는 것보다는 폼페이오가 나오는 그런 그 북미 협상이 훨씬 더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화끈하고 또 정확하게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조엘 비트라는 이 삼팔로스 운영자는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더 지나치게 뭐 이렇게 그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그렇게 내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번 역사적인 그 첫 정상회담을 5월에 갖기로 또 하기 때문에 중대한 돌파구를 찾거나 또는 이른바 과감한 빅딜까지 타결을 하려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도 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